제5도살장 커트 보네거트 아이필드에서 나왔습니다. 빌리는 머리에서 담요를 치웠다. 병동의 창문들은 열려 있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한 마리가 그를 보고 짹짹 하고 물었다. 태양은 높았다. 다른 환자들 29명이 그 병동에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모두 밖에 나가서 그날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고 원하면 집에도 갈 수 있었다. 빌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바깥 세계가 무서워서 자의로 여기에 와 있는 것이었다. 빌리는 윌리엄 거만학교 최종 학년을 절반쯤 다니다가 이곳에 몸을 맡겼다. 그 외에 그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들 그가 괜찮아 보이고 괜찮게 행동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가 병원에 있었다. 의사들이 이런 의견 일치를 본 것이었다. 이 사람은 미쳐가고 있다. 의사들은 그 증상이 전쟁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빌리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YMCA 수영장에서 깊은 곳에 던져놓고 그랜드 캐니언 가장자리에 데려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빌리의 옆 병상에는 엘리엇 로즈워터라는 예비역 보병 대위가 입원해 있었다. 로즈워터는 늘 술에 취해 있는 것이 신물이 나서 들어온 사람이었다. 빌리가 과학소설, 특히 킬고어 트라우트의 작품들에 접하게 된 것도 그 사람 덕택이었다. 로즈워터는 침대 밑에 페이퍼백 과학소설들을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었다. 병원에 들어올 때 여행용 트렁크에 넣어 가지고 온 책들이었다.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너절한 책들 때문에 병동 구석구석에 냄새가 배었다. 한 달이나 갈아입지 않은 플라넬 파자마나 아일랜드 스튜 같은 냄새였다. 킬고어 트라우트는 살아있는 작가 중 빌리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되었으며 과학소설은 그가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소설 장르가 되었다. 로즈워터는 빌리보다 2배나 똑똑했지만 그와 빌리는 비슷한 위기를 비슷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그들은 둘 다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꼈는데 그들의 전쟁 경험도 한 가지 이유였다. 예를 들어 로즈워터는 독일군으로 오인하여 14살짜리 소방대원을 쏘아 죽였다. 그렇게 가는 거지. 빌리는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학살을 목격했다. 드레스덴 소위탄 폭격이었다.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우주를 다시 발병하려 애쓰고 있었다. 과학소설이 큰 도움이 되었다. 한 번은 로즈워터가 빌리에게 과학소설이 아닌 어떤 책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을 말해주었다. 인생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네. 로즈워터가 말했다. 또 한 번은 로즈워터가 정신과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빌리는 들었다. 당신의 정신과 의사들은 아주 그럴듯한 새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내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 더비는 자기 나이가 45이라고 말했다. 대령보다 2살이 많은 나이였다. 대령은 다른 미군들은 다 면도를 마쳐서 아직 턱수염을 기른 사람은 빌리와 더비 2사람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알다시피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전쟁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야 했네. 그래서 전쟁을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치르고 있다고 상상했지.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 면도를 하고 난 얼굴들을 보았을 때 그건 충격이었네. 나는 혼자 이렇게 말했지. 하느님 맙소사, 이건 아이들의 십자군이야.
대령은 노병 더비에게 어떻게 포로가 되었느냐고 물었고 더비는 겁에 질린 다른 병사들 100명과 함께 숲으로 쫓겨 들어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전투는 닷새째 계속되고 있었다. 그 100명은 탱크 부대에 쫓겨 숲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더비는 지구인들이 다른 지구인들이 지구에 함께 사는 것을 원치 않을 때 다른 지구인들에게 만들어주는 끔찍한 인공 날씨를 묘사했다. 포탄들이 나무 우듬지에서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터졌고 칼들과 바늘들과 면도날들이 쏟아져 내렸다. 포탄이 장렬하는 숲에서 구리 외피에 쌓인 작은 납덩어리들이 소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핑핑 어지럽게 날았다.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러다가 폭격이 그쳤고 몸을 숨긴 독일군 하나가 확성기로 미군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두 손을 머리에 얹고 숲에서 나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포격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포격을 재개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미군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두 손을 머리에 얹고 숲에서 나왔다.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살고 싶어서였다. 행렬은 기세 좋게 나아가다 이리저리 비틀거리기도 하며 드레스덴 도살장 정문에 이르러서는 안으로 들어갔다. 도살장은 이제는 한산했다. 독일 내에 굽달린 동물은 거의 다 도살되어 인간의, 대개는 군인들의 뱃속에 들어가 똥이 되었다. 그렇게 가는 거지. 미군들은 정문에서 5번째 건물로 인도되었다. 정면과 뒷면에 커다란 미닫이 문이 있는 단층짜리 시멘트 블록 건물이었다. 곧 도살할 돼지들의 거초로 지은 것이었다. 이제 그것은 집이 먼 100명의 미군 포로들을 위해 집구실을 하게 될 것이었다. 안에는 간이 침대들이 있었고 배불뚝이 난로 둘과 수도꼭지 하나도 있었다. 건물 뒤편에는 변소가 하나 있었다. 변소란 가로장이 하나뿐인 울타리와 그 아래 놓인 물통들이었다. 그 건물의 문 위에는 커다란 숫자가 하나 써 있었다. 숫자는 5였다. 미군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 유일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 경비병이 그들의 간단한 주소를 잘 기억해 두라고 말했다. 그 큰 도시에서 길을 잃었을 때를 대비하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주소는 이랬다. 슐라우토프, 핀프. 슐라우토프는 도살장이라는 뜻이었다. 핀프는 바로 그 숫자 5였다.